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일강의 일부인데 룩소르 아스완에 대해서 우리 예지드 씨가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세요. 작년부터 이집트 오셨던 한국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유람선 타셨어요. 유람선은 주로 룩소에서 아스완까지 3박 4일인데 유람선 타시면서 나일강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나일강 물이 카이로보다 깨끗하고 넓고 바람 힘으로 움직이는 돛담배 타시면 되게 즐거운 1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많은 외국 분들은 저도 그랬는데 나일강은 밑에가 상류잖아요. 남쪽이. 네, 맞아요. 보통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밑에가 상류고 이쪽이 이제 하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남쪽 나일강 모습이 확실히 예쁘고 자연 아직 그대로입니다. 특히 아스완에서 일몰 때 돛담배 타기 제일 예쁩니다. 이집트와 미이라 만 영화의 소재도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투탕카멘의 저주 이렇게 사실 외국인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룩소르에 가면 왕가의 계곡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그 미이라랑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몸 대신 미라 만들어야 귀신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탕카멘 왕 발굴 덕분에 우린 이제 처음으로 이집트 왕 무덤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 번도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 발굴된 적 없는데 1922년에 하워드 카터 덕분에 이 무덤 발굴됐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탕카멘 왕 자체 어린 애밖에 안 돼요. 9살에 왕 됐고 19살에 죽었어요. 업적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 본 적 없어요. 위대한 왕 아닌데도 자기 무덤에서 유물이 5,400개 나오며 금관만이라도 110kg입니다. 자체 무게가 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 하는데 무게는 110kg입니다. 현재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화려한 마이클 잭슨, 투탕카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보시면 마이클 잭슨 관인데 미국 돈으로는 2만 3천 불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억 정도 돼요. 투탕카멘 관 금으로만 팔아도 이게 110kg니까 57억입니다. 그래서 비교 안 돼요. 이게 이집트 역사에 가장 업적 없는 왕입니다. 어린 애밖에 안 돼서 정말 뭐 람세스 2세나 이런 위대한 왕과 비교하시면 비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물론 투탕카멘 발굴하면서 저주 받았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물론 다 거의 저주 인정하지 않고 투탕카멘 요거는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거죠. 이 가면 박물관에 있어요. 미라는 그 룩소 아직 남아 있어요. 미라만. 거기 말고 또 이집트 하면 사막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여름밤 사막에서의 꿈 제목으로 해서 우리 에스라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타리아 사막 가본 거예요. 엄청 예쁘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진짜 밤에 별이 진짜 쏟아지고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랑 별이랑 이런 거. 그리고 낮에는 진짜 이런 하얀색 백 사막이 있고 검정색 그런 핵 사막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색깔이 그런 거. 원래 산이 화산이었어요. 그래서 다 검정색이면서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뻤던 거예요. 가면 1박을 꼭 하면서 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1박 2일로 갔어요. 그리고 가면은 사막 겨울에 볼 수 있어요. 막 무섭다고 했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고양이처럼 막 사람들한테는 다가와서 막 애교 부리고. 사막 투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카이로에서 5시간 동안 차 타고 가고 그다음 베두인 집에 도착해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차는 사막에 들어가면 안 되고 4x4 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갈아타고 코스 들어가서 하고 캠핑한 다음에 사막에서 아침을 먹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호수 같은 거. 제가 갔을 때는 호수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사막에 호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렇죠. 오에시스. 네, 아 오아시스 네. 얘기하는 거죠. 파이움시에 가 보시면은 이제 자연이 아주 예뻐요. 거기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파유민이라는 게 완전히 사막 내 오아시스고 그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네, 건물들이 맞아요. 좀 있는. 네. 맞아요. 네. 근데 휘움이랑 와디헤단이랑 되게 좋은 게 카이로랑 가까워서 1시간, 1시간 반 안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힐링 겸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자, 이집트의 동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에 동물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맞진 않아요.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동물은 신을 상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것은 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로 표시를 했어요. 고양이와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박물관에 가면 동물의 미라를 많이 풀 수 있어요. 특히 고양이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완동물로 생각을 하고 주인과 너무나 친해서 같이 부활하는 목적으로 같이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굉장히 고양이가 많거든요. 이집트의 고양이 신이라고 바스테트라는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죽으면 고양이는 미이라로 만들고 다음 생에 먹이가 되라고 쥐 또한 미이라로 만들어서 같이 무덤에 집어넣어 준대요. 그 정도로 고양이는 옛날 이집트 고대 생활의 일부였다는 얘기죠. 신으로 모셔질 정도로. 또 하나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들이 눈썹을 밀어서 애도까지 했대요. Sugar, oh honey, honey, you are my king. 자, 에지든 씨. 에지든 씨. 아까 니안 씨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신 구별하기 위해서 신마다 상징한 동물 하나씩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토르 여신 소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소고기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문 신은 양처럼 보이는데 근데 양고기 잘 먹었습니다. 동물 자체 믿는 것보다 그냥 이 많은 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신 성격과 비슷한 동물 이렇게 선택해서 신화 관계 만들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보면 그 말하고 당나귀가 이렇게 마차 끈으로 다니는 걸 많이 보는데 당나귀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이집트 내에서는 당나귀 같은 놈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라면서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당나귀 같은 놈이라고 하면은 욕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네. 너는 바보다 아니면 너는 멍청해 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당나귀라는 동물은 되게 독특하고 한 번만 어디 가면은 주인이랑 안 가도 그곳을 혼자서 잘 기억을 하고. 찾아간대요. 네. 그래서 저는 당나귀 그렇게 무시하는 거 계속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유용한 팁이 좀 우리 에지드 씨한테 필요한데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많이 쓴다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좀 네. 팁을 좀 몇 가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면에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동안 가이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수미치기한테 당한 적 없어요. 제 손님 소매치 당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뭐가 문제냐면 노점 상인, 주로 피라미드 쪽 그리고 룩소의 memnon 고상 앞에 이 두 군데 제일 많고 제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제가 항상 손님에게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아니면 물건 사실 때 반드시 흥정하셔야 돼요. 끝까지. 흥정하실 때도 손님이 원하시는 가격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살겠다고 하면 이분이 스스로 깎아드립니다. 네, 처음엔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얘기하다가 no 하면은 $5,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는 가격의 10분의 1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 아니 그냥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무조건 그 no라고 하면 자기가 계속 깎아드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시간 여유 있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 한국은 자. 한 번도 못 봤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EQ 조금을 부려야 되고 그거 깎아주세요 이렇게라고 하면은 보통 아줌마 아저씨들은 너무 친절해서 깎아주셨죠. 아니 안 해줘요. 그래요? 우리 아야 씨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안 깎아줬어요? 동대문구에 안 깎아줬어요. 여러 번 해도.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일반 캐리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브랜드는 아니었죠. 처음에 아주머니가 모르셨던 가격은 얼마였나?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그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외국인이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생. 돈 많이 없으니까 좀 가격 깎아주세요. 많이 이야기했더니 10만 원. 좀 10만 원에서 9만 원, 6만 9천 원이었어요. 바가지 많이 씌운다는 거죠. 아니, 아야 씨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한국 동대문 가기 쪽에 이런 할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두를 사고 싶었는데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구두를 사려고 했는데 구두가 28만 원이었어요. 28만 근데 원이요? 4만 원까지 깎아줬어요. 오? 네? 와우. 대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집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면 와 클레오파트라 같대, 뭐 네페티티 같대 그렇다고 하고 깎아해줬어요. 많이 고마웠어요. 제가 한국말 한다는 자체에 감동받고 아 그럼 이것도 가져가. 네 쇼핑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식당도 서울, 그래요. 부산 식당은 엄청 많이 네 공짜 많이 받았고 네. 네 엄청 좋았어요. 네 고마웠죠. 자, 오늘은 그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전부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해서 피라미드가 아닌 뭐 다양한 그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집트인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BTS 방탄소년단 하고 모하메드 살라 이집트에 인기 있는 축구 선수잖아요. 인기 대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